안녕하세요, 애슐리예요. 제 메일로 에미레이트 항공에 대해서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1430님의 그 인스타 다이렉트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보내주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답이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경우 입사 조건이 고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사를 하게 되신다면 근무를 하시다가 중간에 휴직을 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학위를 마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학위를 마치고 회사 측에 말해서 이렇게 입사를 조금 딜레이 시키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4학년 2학기 정도의 마지막 학기인 경우에는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합격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학력이 높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 그래서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대졸 이상이지만 실제로 가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150개국, 130개국인가? 150개국 그 넘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그런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정말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고졸 이상이 되지만 고졸 합격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학력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편이라서 대졸이라고 유리하고 뭐 승진이나 진급에 유리하면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미레이트 항공의 경우 고졸 이상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거나 승진에 유리하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근무하시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비행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냐, 또는 유창한 언어 실력, 영어가 아무래도 소통이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리더로서의 자질이 우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어의 유창성 정도를 평가 기준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영어로 1차부터 파이널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어 스피킹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일단 영어 수준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셔야지 유리하시고요. 아무래도 기내에서 동료 또는 승객들이랑 이제 소통하는데 어떤 차질이라든지 그런 언어 소통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승객들 또한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동료들하고의 그런 손발도 잘 안 맞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130개국 이상에서 온 크루들과 같이 일을 하셔야 되고, 승객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응대를 하시기 때문에 의사소통 하실 그런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제가 합격한 친구들 많이 봤지만 의사소통에 다들 무리가 없으세요. 되게 영어 잘하시고요. 예전에는 영어 에세이 시험까지 봤는데 요즘은 영어 에세이가 없었다고 해요. 대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토익에서 토플, 그 중간 수준의 난이도가 되겠고요. 어휘에 관한 거, 지문을 읽고 독해하고 사지선다형에 대답하는 그 수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외항사에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영어 회화 실력 또는 문법 실력도 영작 가능한 수준이셔야 돼요. 주니어일 때는 그럴 경우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 승진하고 하시면은 나중에 레포트도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되고, 매니저나 아니면은 동료들과 간의 문서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될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문서 작성 가능한 정도,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무리 없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신 게 좋습니다. 롤플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상황극을 하는 거거든요. 외항사 특성상 이제 토론도 시키고 그에 알맞은 상황극을 면접관이랑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토론 주제를 내줘요, 먼저. 그러면은 뭐 조에 8명이나 뭐 10명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는 워터파크의 매니저고 오늘이 워터파크에 폐장하는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고객들의 프로파일을 주면서 한 7, 8 이런 프로파일을 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래, 이것을 의논을 해라 라고 하는데, 그런 고객들 프로파일들 중에는 뭐
학생인데 학생 쿠폰이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쿠폰을 들고 와서 오늘 적용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뭐 학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만의 그 워터파크 장비를 가져와서 그거를 들고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는 그런 고객. 본인 나라의 그런 화폐를 들고 와서 이거를 나 그냥 내고 들어가겠다. 원래는 환전을 해와야 되는데 그냥 내고 들어가겠다 라고 떼를 쓰는 그런 고객. 이러저러한 케이스의 고객들을 프로파일을 줘요. 그래서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면접관이 한 사람씩 불러서 면접관은 고객의 롤플레이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워터파크의 매니저로서 어떻게 그 상황을 핸들할 것인지 그걸 연극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정말로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실제 상황에 대해서 대비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루밍이란 그 면접 시의 복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헤어 같은 경우는 뭐 쪽머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소라머리도 되고 외항사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해외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정말 다양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루밍에 정말 우수하고 해외 외국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막 사자머리 한고 온 것도 봤고 그리고 막 오픈토 신고 온 것도 봤고 그런 플레어 치마라 그러죠. 팍 퍼지는 이런 하늘거리는 그런 치마 입고 온 친구도 봤고 미니스커트 입고 온 사람도 봤고 되게 다양한 그런 자기만의 개성을 뽐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온답니다. 그래서 그루밍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복장, 그 다음에 구두 이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복장 상태를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이렇게 쫙 봤을 때 뭔가 눈에 거스름이 없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예의를 갖추고 그런 눈에 거스름이 없는 눈에 거슬림이 없는 그런 복장 상태를 갖추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면접관이 해외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루밍이 우수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면접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정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의아해 하시는데 처음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에미레이트 항공의 경우 36개월, 즉 3년의 계약을 하게 되세요.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트레이닝 받고 비행을 가는 것인데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모두가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약직이란 우리나라의 그런 계약직하고는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년이면 2년 해가지고 다시 정규직으로 뭐 될 때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든지 뭐 그동안의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은 그냥 관둬야 된다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계약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정규직하고 거의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3년 근무하고 나시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안 되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시죠.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비행을 하면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적으로 리뉴얼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막 비행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매니저한테서 메일이 와가지고 너 재계약 문서에 사인하러 오라고 이렇게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시간 날 때 나중에 후에 가셔도 상관없어요. 시간 날 때 이제 오피스에 들러서 사인하시면은 다시 재계약 3년이 더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연장을 하시고 정년, 뭐 사무장까지 정년까지 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스케줄을 본인 마음대로 짜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한 달 이렇게 스케줄을 받아서 비행을 가는 거거든요. 보통 스케줄이 이제 월말에 나오는데 크루 컨트롤러라고 스케줄을 짜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시스템을 돌리겠죠 해서 이제 크루마다 로스터라고 하거든요. 로스터를 이제 스케줄을 주면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비행 생활을 하시는데 이 에미레이트 항공의 장점은 내가 어느 특정한 날 그리고 특정한 시간이 맞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승무원이랑. 그래서 다른 승무원이 만약에 인천 비행을 가지고 있고 내가 파리 비행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날짜랑 비슷한 시간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그리고 레스트 타임이나 뭐 일리걸 이런 데 걸리지 않으면은 그 승무원한테 제가 수업을 시스템 상으로 컴퓨터 상으로 보낼 수 있어요. 너 가진 인천이랑 내 파리 비행이랑 2개 바꿀래?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그 친구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싫으면은 리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래 바꾸자 이렇게 하면 억셉을 해가지고 제 비행이랑 2개 바꿔서 제가 그 비행에 가고 얘가 제 비행에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로스터 받자마자 다들 시스템 들어가서 수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들 컴퓨터 앞에서 막 비행 없나 막 찾고 막 설치할 수 있거든요. 설치하고 막 자기 가고 싶은 비행이랑 바꾸고 막 오프 휴가면은 뒤에 오프랑 막 바꾸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고, 휴가는 1년에 30일이에요. 30일인데 만약에 나는 이 30일을 다 몰아서 쓰겠다 하면은 뭐 한 달을 통째로 30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죠. 이거를 연초에 이제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 억셉이 돼요. 뭐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그런 날짜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어프로블이 돼서 그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30일이면은 3월에 5일 쓰고 그 다음에 뭐 한 5월에 또 7일을 연달아 쓰고 뭐 9월에 이런 휴직으로. 그래서 저는 쪼개서 썼거든요. 이 쪼개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쪼개면은 앞이든지 뒤든지 그 오프 날이 있어요. 이런 휴가랑 오프라는 거는, 오프는 또 다른 개념의 쉬는 날이거든요. 비행 사이에 쉬는 거를 이제 오프데이라고 하는데 이 휴가에다가 오프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일을 신청을 했으면은 5일에다가 오프를 3일 붙이면은 휴가가 총 8일로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1년에 30일 휴가를 다 쪼개서 써가지고 많이 쉬긴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보통 열흘이나 아니면 2주 정도 쉬거든요. 오프를 붙여서. 그래서 와서 한국에 와보면은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여행 가고 싶으면 또 다른 나라로 여행 가기도 하고, 승무원들은 이제 ID 티켓, 직원 티켓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비행기를 탑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1년에 30일 주어진 휴가를 모두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민서님의 이 질문 중에 제가 반 정도 했어요. 지금 7번까지 완성을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 질문들은 2편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편 기다려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코멘트에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